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한 달 지나면 근육량이 10% 감소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영양과 또 스포츠 생리학을 공부하신 이윤희 박사님과 함께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라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풀코스 몇 번이나 완주하셨나요? 예, 마라톤 풀코스는 지난주 일요일까지 271회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처음 시작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80년대는 조깅 형태로 쭉 달리다가 일반인들이 출전을 허용한 90년대 중반서부터 대회 나가서 98년도에 처음으로 춘천 마라톤 대회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달리시면서 단순하게 건강을 위해서 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사님의 마라톤 예찬이라고 할까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80년대 때 그 에어로빅이라는 열풍이 불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84년 LA 올림픽 때 처음으로 여자 마라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조한 베노이트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많은 중계도 있었고 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직접 달리고 또 이론으로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이론적인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 또 초장거리 그런 대회도 많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회를 참가하셨어요? 주로 그 100km 이상 대회는 처음에 우리나라 대회가 없어서 일본 대회 여러 번 출전을 했었고 일본 대회를 보고 직접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달리면서 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하는지를 다 찍어서 국내에 이거를 복사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드라를 입문도 하고 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100km 한 20여 번 달리니까 좀 더 길은 거리를 달려보자 해서 제주도 그 한 바퀴 200km를 도전을 해서 매년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 횡단이라고 하는 데인데 강화도에서 경포대까지 국도를 따라서 달리는 315km 대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풀코스를 43번 정도 완주를 했습니다. 보디빌더 치고는 많이 했지요. 최고 기록도 3시간 27분 정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른지 모르는데 사실 런닝머신에서 12.2 정도 놓고 뛰어야만이 낼 수 있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힘이 든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박사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리기를 30여 년 넘게 하시면서 마라톤은 혼자 운동하는 운동인데 혹시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혼자서 나홀로 운동하시는지. 90년대 중반 후반에는 주로 클럽에 나가서 함께 달렸는데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 내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는 동네에서 컨디션 되는 대로 달렸습니다. 혼자서.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마라톤 명문 클럽이죠. 분당 건프 마라톤 클럽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게을러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니어들이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운동한다고 하면은 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웬만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서 10km 달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끔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5km, 10km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달리기 전에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자기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고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전문가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라도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건강 달리기를 하면은 당연히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풀코스라든가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달리기 운동 말고 웨이트 운동 같은 것을 해줘야만이 되는데 특히 시니어들이 달리기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 장년들이 달리기를 하시려면은 다리 운동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을 함으로써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항상 거기에 적합되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달린다는 행위는 거의 그 다리나 심폐기능에 의지하는데 그러다 보면 심폐기능 향상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심폐기능 이상으로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면,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면 두 가지 운동 둘 다 운동이지만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나올 때 분배되는 호르몬과 달리기 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함으로써 운동할 때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운동 촉진 호르몬이 있는데 그 마이오카인이 웨이트 할 때와 유산소 할 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써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이 건강 향상, 특히 장년층이 추구하는 올바른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왕성해지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특히 나이 먹을수록 나이 든 시니어들은 혈관 쪽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혈관이라든가 이런데 탄력을 줘서 순환도 좋아지고 심혈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심장병 예방이라든가 또 뇌졸중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호르몬 분비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혈관의 부정적인 요인인 플라크, 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플라크가 동맥에 쌓여서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흐름이 늦어지고 저항을 이기고 달려다 보니까 혈압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오게 되고 그런 혈전 때문에 막히게 되고 그 두 가지가 상승되는 건강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인데 이런 것들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달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중성지방이라든가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혈액 중에 함량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갑니다. 갑자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장기간 천천히 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그 혈액학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 또 마지막에 뇌까지 건강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그런 그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어록 중에서 누죽 달산인가요?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시니어들은 그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가역성의 원리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운동은 규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만들어낸 말이기도 한데 이제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누우면은 소위 우리 체중에 따른 지구의 중력이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근육들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누우면 자연히 근육의 긴장이 이게 떨어지거든요. 논문에 따르면 가만히 누워 있는 상태로 한 달 지나면 근육량이 10% 감소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누우면 근육은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기간 수술이나 또 노안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서서히 생명력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기만 하면 걷기만 하고 해도 다리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향상은 어렵더라도 유지를 해야지 신체의 물질 대사 우리가 먹은 것이 잘 에너지로 사용되고 배설되게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관의 기관이 떨어져서 식사하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눕지 말고 가능하면 움직이라라는 뜻으로 누죽달산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골절돼 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그 근육이 감소되는 원리하고 똑같네요. 우리 신체에서 한 650의 근육이 있잖아요. 달리는 것은 그 근육을 총동원해서 활동하는 그런 그 운동인데 주로 어떤 근육들이 많이 사용될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 2에도 타입 A와 타입 X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타입 1은 지구력에 적당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산소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유산소성 특징은 산소를 빨아들여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근육이 타입 1이고 타입 2는 짧은 시간 내 에너지를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타입 2에도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타입 A와 타입 X. 타입 X는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는 겁니다. 타입 A는 타입 1과 타입 2X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에 따라서 타입 X 쪽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타입 1 쪽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라톤이라는 것은 타입 1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타입 A를 가동시켜서 타입 1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에서 스피드는 타입 A를 얼마큼 잘 자극시켜서
타입 1과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구력 능력과 속도 능력을 두 가지를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천부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서는 향상시키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은 그렇군요. 되지를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육도 예를 들어서 타고나네, 그렇죠? 거기에 성향에 맞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선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들은 말 그대로 건강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좋은 점이 신체적으로 근육 발달이라든가 심폐력도 좋아지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은 달리는 도중에 다리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는데 BDN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뇌에서 유래하는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뇌의 뉴런을 생성시켜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또 불필요한 생각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또 뇌신경 자체도 활성화되니까 피곤한 것도 일찍 가셔지고 그래서 일찍 숙면에 들을 수도 있고 한번 잠들면 새벽까지 깨지 않고 뭐 7시간, 8시간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나온 BDNF라고 하는 우리 생화학적 인자입니다. 이것이 달리기 할 때 많이 분비되는 것이 여러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숙면을 못 취하고 세상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웨이트를 하면은 저녁에 숙면 취하는 데 좀 어려웠고요. 대신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한다든가 계단 오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를 탄다든가 하면은 저녁에 잠 잘 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군요. 달리기는 분명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의 단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운동 중독, 마라톤 중독 그런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무릎 망가졌다 이런 부정적인 거 일부인 것을 전체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달리기는 부정적인 면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주어진 시간, 여건에 맞게끔만 하지 불필요한 경쟁적인 거 예를 들면 속도 경쟁이라든지 횟수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경쟁 이런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본인의 능력을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부상으로 오고 또 심리적인 압박감도 오고 그것이 장기간 되면 그런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여건, 신체적인 여건 또 사회적인 여건에 맞게끔 그 범위 안에서만 즐기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달리미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록 경기다 보니까 또 동호인들 간에 또 서열 경쟁에서 이게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마스터스나 시니어들은 운동 지식이 전문가들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운동량만 늘려서 결국은 몸이 좋아지고 또 건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들은 젊을 때와는 다르게 신체 회복이 되게 느려지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반복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상의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년들은 신체 내부로는 노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DNA 발전사를 보면 36, 6, 7 그때부터 신체적으로 노화가 촉진돼서 50 전후에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지만 각 관절의 가동 범위도 줄어들고 또 유연하게 해주는 연골 도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에 이완숙하는 거리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탄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과하게 사용하면 꼭 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 20, 30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벗어나서 경쟁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가 왜 달리는가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첫째는 나와 내 가정의 안녕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유념하셔야지 그걸 그렇군요.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라톤은 끊임없이 자기 체중을 무릎이라든가 발목에 지지하는데 이 달리미들의 가장 부상이 큰 부위가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의학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회 이상 달린 사람의 무릎과 그 일반인들의 동년배의 무릎을 봤을 때 거꾸로 1000회 이상 풀코스를 달린 사람의 무릎이 더 건강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사실 논문에 따르면 한 13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달리는 사람과 달리지 않는 사람은 달리지 않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만 달리는 사람이 무릎에 이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달리지 않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에 비해서 3배 정도의 무릎에 여러 가지 질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정형외과 의사분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이 달리지 않는 것보다 건강성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결국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네, 그렇죠? 이 달리다 보면은 그런 부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보디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좋아진다면 24시간 계속 운동하지요. 마라톤도 어떻게 본다면은 적정량을 훈련을 하고 휴식이란 것이 필요한데 휴식은 어떻게 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근육이 항상 우상향으로 발달되거나 성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자극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도 운동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쉬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기의 적정 강도라든지 시간은 다음날 기상했을 때 피로감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경미한 정도가 자기의 적정한 운동량, 운동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아가면서 하면 점증부가 원리에 의해서 향상은 되지만 그걸 감내하는 불이익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시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요. 예, 그런 정도 훈련량을 권장을 합니다. 네, 보디빌딩도 이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은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거, 또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는 거. 물론 그 위에는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력이 중요하죠. 역시 휴식도 훈련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라톤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훈련 끝나고 훈련 시간보다 등산 갔다 와서 뭐 막걸리 먹는 시간이 더 길듯이 시합 끝나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이것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떠세요? 클럽 활동이 꼭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끼리의 그 친목도 모두 좋고 끝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저도 이게 클럽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각일병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다음날 수치가 없어야 되고 운동하는데 부담이 없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가끔 항상 어느 일정 부분은 계속 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한 사람들이 이 순환이 좋다 보니까 좀 먹어도 취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럼 처음 이제 대회를 나가서 평가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뭐 건강 달리기 5km, 10km도 있지만은 최소한도 하프 정도 달리려면 연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풀코스 나가려면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느 강의나 강조하는 것이 달리기 전에 걷기를 한 달 정도 꾸준히 해서 근력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또 자기 자세 예를 들면 사람마다 조금씩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른 사람도 있고 체격이 비대한 분들도 있는데 달리면서 이 자기 자세 특히 발 모양이 많이 벌어진 분들을 안쪽으로 모으는 그런 기간도 갖고 무릎 주변에 자극을 줌으로써 그 정도 자극은 무릎에서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를 한 다음에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천천히라도 갔다 와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량을 계속 쌓아가면서 하프 정도 달리려면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달리기를 함으로써 근력이라든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대회에 나가기를 권장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시니어들한테 부상당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한번 메시지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장년층들은 왜 달리는가, 무엇 때문에 달린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부상이 올 수가 있는데 부상이 오는 건 항상 신호가
하나도 없네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을 대회 나가고 거리도 길게 달렸는데 부상이 없었던 첫째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충실히 했던 것. 또 하나는 부상의 조짐이 오면 저는 어떤 경우든 더 이상 달리지를 않았습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 바로 정지하고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2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쉬어서 다시 달리면서 통증이 없으면 달리고, 그래서 그런 부상이 오기 전에 멈춘 게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부상 없이 꾸준히 올 수 있었던 저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2일, 3일 사이 쉬는 것이 부상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고 부상당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아마 최고의 달림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마라톤을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 달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달리는 사람이 달리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0%의 수명도 길고 한 15% 정도의 건강 수명도 이른 것으로 역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달리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반화, 습관화했으면 합니다. 오늘 달리미들의 건강 정보를 주신 이윤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가자! 500!